아직 팬들은 떠나보낼 준비가 되지 않은 마음속에 영원히 우리들의 대한민국 국가대표 K리그의 레전드 이범영 선수 모셨습니다. 이범영 선수 그러면은 잠시 팬들과 멀어져 있는 시간 동안에 간단한 최근의 근황과 인사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 수원FC 골키퍼, 지금은 은퇴해서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는 이범영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아무래도 제가 17년 동안 프로 생활을 하면서 너무 오랫동안 고생을 했기 때문에 조금 재충전 시간을 가지면서 거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족들과 시간 보내면 편하게 시간 보내고 있고요. 가끔 촬영 스케줄 생기면 촬영 나가서 한 번씩 방송에 대한 경험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좀 나눠보고자 하는 이 경기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항상 뭐 비주얼도 눈에 부시는 어떤 눈에 딱 들어오는 신장과 외모에서부터 너무 스타성이 뛰어나다고 생각했지만 뭐 연예인이나 모델을 해도 모자람이 없는 비주얼이지만 어떻게 좀 축구 선수라는 이제 스포츠를 여러 스포츠 아무래도 신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뭐 농구나 배구 다른 스포츠도 계기도 있었을 텐데 딱 축구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어때요? 축구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제가 원래부터 축구를 너무 좋아했고 제가 사실은 초등학교 때 정식 운동부에서 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클럽이 너무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클럽이 거의 전무할 때였어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클럽팀에 가서 부모님께 쫄라서 이제 축구 클럽에 가입을 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축구 클럽은 어느 정도 몇 팀 있는데 골키퍼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제가 축구 클럽을 하고 있을 때 다른 클럽의 골키퍼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빌려갔어요. 그 팀 감독님이 중학교 축구부도 함께 운영하고 계시는 감독님이셔서 저한테 이제 중학교 진학을 할 때 정식으로 운동을 하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축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래도 공부도 상당히 많이 시켜주셨거든요. 공부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머니가 그게 좀 해놓은 게 아깝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은 고생만 하니까 그때는 안 시켜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학교 감독님이 진학 문제와 함께 부모님이 함께 설득해 주시니까 부모님을, 그래서 이제 정식 축구부에 진학하게 되었죠. 그러면 이범영 선수는 그래도 좀 유소년 시절에는 열악한 교육 시스템이나 학원 축구가 있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처음부터 골키퍼를 맡아서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축구를 하지 않았을 때도 친구들이랑 동네 축구를 하면 골키퍼를 봤어요. 뭐 그때부터 막 키가 큰 것도 있었지만 막는 거에 대한 그 희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네에서 옛날에 저희 많이 하던 게 골 넣으면 골키퍼, 골 넣으면 골키퍼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기 싫어도 골키퍼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내가 골키퍼 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골 넣어봐라, 이런 식으로도 했었고, 초등학교 2학년 때도 부모님께서 선물 뭐 갖고 싶냐, 생일 선물 뭐 갖고 싶냐 하면 골키퍼 장갑이요, 이렇게 했을 정도로 그때부터 골키퍼를 좋아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범영 선수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이범영 선수의 그 80년대 후반 말씀하셨던 것처럼 키퍼는 누가 시켜서야 하지 억지로 하는 포지션이고, 대부분 또 선수들의 성장 과정을 보면 뭐 처음에 시작은 항상 골을 좀 찬다, 공을 다룰 줄 안다 하면은 대부분이 스트라이커, 포워드, 거기서부터 이제 좀 진학 과정이 있어서 뭐 미들로 내려온다든가 수비다 윙백을 하느라고 하는데 이번 선수처럼 아예 처음부터 동네에서 친구들과의 공을 찰 때부터 항상 골키퍼에 대한 그런 희열을 느끼셨다는 게 정말 흔치 않은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고교 졸업 후에 당시에는 사실 이제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프로에 가는 경우가 이제 조금씩 뭐 이청용이나 기성용 이런 이제 비슷한 나이대의 선수들로 해서 이제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골키퍼가 20살 약관의 나이에 프로에 진출해서 주전으로 활약한다. 이게 정말 좀 저는 당시 K리그를 보고 있으면서 센세이션하다고 생각을 했고, 정말 등장과 동시에 이 선수 어디서 나온 선수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위압감을 준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데뷔를 좀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산 아이파크의 프로 입단하는 활약, 정말 선수도 그 어떻게 보면 무대의 차이를 느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데뷔 시즌에 부산 아이파크에서의 첫 시작은 어떻게 해고를 하실 수 있을까요? 말씀하셨을 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프로를 가는 골키퍼들은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스토리를 좀 긴데 얘기해보자면 청소년 대표나 유소년 대표를 제가 계속 가고 있었을 때 마지막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청소년 대표를 갔을 때는 그때 당시에 김승규 선수랑 그리고 지금 정산 선수, 하강진 선수, 김다솔 선수, 김다솔 선수, 정산 선수, 하강진 선수는 89년생인데 빠른이어서 이미 대학교에 진학을 해도 있었고,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김승규 선수는 중학교 졸업하고 프로를 가 있어서 이제 저보다는 레벨이 한 단계 높은 곳에서 활약을 하고 있었고, 저는 여기 밑에 레벨에서 활약을 하고 있다가 제가 그대로 대학교를 진학하게 되면 이 선수들과 같은 레벨이나
김승규 선수보다 밑에 레벨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저도 한 단계 뛰어넘어서 프로로 가야겠다고 고등학교 감독님과 진학 상담을 할 때 말씀드렸더니 감독님께서 이제 뭐 그렇게 되면은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하셔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름 이후에는 거의 프로팀에서 테스트를 보러 다녔어요. 네. 처음에 전남, 인천, 대구, 마지막에 포항까지. 포항에서 이제 2순위를 확정을 받고 2순위로 뽑겠다라고 해놨는데 드래프트다 보니까 부산 아이파크에서 앞에서 먼저 순번을 채서 저를 채간 거죠. 처음에 부산을 갔을 때는, 왜냐면 그때 당시에 포항이 우승했었기 때문에 우승팀에 간다는 꿈과 희망이 있었는데 부산은 만년 꼴찌팀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실망을 조금은 했었지만 생각해보니까 이건 나에게 기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그때 이상하게 당당한 포부가 있었던 거야. 내가 열심히 하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프로에 처음 입단했을 때는 당연히 기회를 못 받았고, 뭐 동계훈련 가서도 연습게임을 45분밖에 출전 못할 정도, 당연한 결과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여전히 꼴찌를 유지하고 있고, 그때 감독님이 황선홍 감독님이시거든요. 황선홍 감독님도 처음 감독님을 하시는 거고, 황 감독님도 지금은 그러시지 않으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좀 패기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또 어리셨고. 그래서 이제 19살짜리 골키퍼에 기회를 준 거죠. K리그 데뷔는 2008년 6월 25일 FC 서울 원정 경기였는데, 그 전에 사실 3일 전에 컵대회 인천 원정 경기가 있었어요. 인천 원정 경기를 하고 바로 서울로 또 연달아서 하는 경기였는데, 인천 경기에서 1대0으로 아쉽게 지고, 이제 서울 경기가 리그 데뷔전이었는데, 그때 모르겠어요. 그냥 뭐 기성용, 이청용, 정조국, 대한 뭐 이런 아디 이런 훌륭한 선수들이 뛰는 경기였는데, 그냥 경기장에 딱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초록 색깔 피치만 제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 선수들의 공과 그 선수들의 움직임, 그리고 초록색 피치밖에 제 눈에 안 들어오면서 경기에 완전 몰두가 되더라고요. 물론 지금 다시 영상을 돌아보면 부족한 부분도 많았지만 그래도 또 나름 슈퍼세이브도 많이 하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부산에서 쟁쟁한 선배들과의 경쟁을 통해서 입지를 다지고 축구 팬들에게 나이는 젊고 아직 어리지만 이범영이라는 골키퍼가 있다라는 걸 부각시켜 주시게 되는데, 또 긴 시간 동안 활약을 하면서 또 이제 마지막 소속했던 수원FC와 이제 부산이 좀 많은 인연들이 있다 보니까 2015년 승강 플레이오프 같은 경우에 반대 입장에 이범영 선수는 절체절명의 간절한 순간에 또 수원FC와 15년에 전 소속팀 동료였던 박배동 선수와 그라운드에서 좀 맞대결을 하기도 하고, 23년에는 비록 이범영 선수가 이제 그라운드에서 활약은 하지 못했지만 친정팀이었던 부산과 또 반대 입장이 돼서 승강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이제 부산과의 경기를 하는 현 소속팀을 지켜보기도 하셨는데, 부산 아이파크라는 클럽은 이병헌 선수에게 또 어떤 추억이 의미로 남아있을까요? 사실은 제 2의 고향이라, 저는 서울이 고향인데 부산에 너무 어린 나이에 갔고, 그 나이 때 가서 처음으로 태어나서 지방이라는 도시에서 살아보게 되었고, 거기서 와이프도 만나서 결혼도 했고, 그 다음에 청소년 대표부터 올림픽, 아시안게임, 월드컵까지 저의 선수 인생의 전성기 시절을 부산 아이파크에서 보냈기 때문에 저에게는 잊혀질 수가 없는 클럽이죠. 그렇지만 마지막에 수원FC와의 플레이오프에서 만났을 때는 소속은 부산 아이파크가 아니라 수원FC였기 때문에 수원FC를 응원했지만, 한편으로는 부산 아이파크라는 게 제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부산에 대한. 어차피 누군가는 떨어져야 하고 살아남아야 하고 이런 상황이었지만 이범현 선수의 말이 너무 와닿는 것 같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부산 아이파크 팬분들은 이범현 선수가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사실 뭐 강등도 겪어보고, 그 시기에 박종우 선수나 이범현 선수 이런 큰 국가대표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딴 정말 그런 스타 선수들이 팀을 지탱해줬다는 그 추억을 다시 한번 좀 이제 추억을 하실 것 같고요. 이렇게 부산 아이파크에서 활약을 통해서 이후에 이제 J리그에 진출하셨는데, 사실 뭐 이범현 선수 팬들이나 K리그 팬분들께서는 이 시기를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J리그에 진출을 했었다 정도만 알고, 다시 이제 K리그로 돌아왔을 때부터 다시 이제 좀 추억의 필름이 이어지기 시작하는데, 좀 지나고 나서 1년간 진출했었던 J리그에 진출하게 된 계기와 또 이제 1년 만에 리턴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있었던 일본의 도전기란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부산 아이파크가 강등돼도 계속 남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팀에서는 또 조금 입장이 달랐고, 팀이 강등되다 보니까 예산 삭감이라는 문제도 있고, 그때 때마침 일본 팀에서 제의가 왔는데 2부에서 막 승격한 팀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뭔가 또 2부 리그에서 선수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보다는 J리그라는 도전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리스파 후쿠오카로 가게 되었고, 근데 아무래도 2부에서
영입해서 잔류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고 저 또한 최선을 다해서 플레이를 했지만 강등을 막을 수는 없었고 다시 강등이 되면서 제가 이제 또 그 팀에서도 또 예산적인 문제가 있어서 다시 강원FC로 완전 이적을 하게 되었죠. 그럼 이어서 자연스럽게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이범용 선수가 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또 국내 리턴을 하게 됐던 이 시점이 강원이 좀 대단한 도전을 하는 시기였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 제가 기억하기에는 당시 이근호, 김승용 그러니까 약간 좀 전 소속팀에서 좀 베테랑 선수들 이런 기라성 같은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거의 이적 시즌 동안 하루에 한 건씩 영입 옵션이 써졌고 그 중에도 한 선수가 이범용 선수였고 이 J리그 진출로 인해서 좀 잠시간 국내 팬들에게 잊혀졌던 이범용이라는 선수를 다시 한번 여전히 이범용의 기량이 만만치 않다 대단하다를 보여줬던 게 바로 이 강원FC에서의 활약 기간이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이후에 이야기하게 될 또 전북현대로의 이적도 이 기간 동안의 활약이 좀 베이스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강원FC에서 활약하셨던 이 기간 동안은 어떻게 좀 한번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요? 우선 강원FC라는 팀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제가 처음에 부산에서 강등을 한번 겪었고 그 다음에 J리그에서 또 바로 한 번 더 2번 연속의 강등을 겪었는데 한 번 더 승격팀으로 제가 이적을 한다는 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강원FC에서 이적료를 다 지불하고 제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걸 할 수 없게끔 그냥 돈으로 다 질러버렸다고 해요. 당시에는 평창올림픽이 껴있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굉장히 예산을 많이 투입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강원FC로 저의 선택도 있었지만 강원FC에서의 적극적인 구애로 가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 팀이 이렇게 많은 선수들을 영입하더라도 또 실패할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지만 막상 갔을 때는 최용경 감독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저한테는 조금 되게 행복한 축구를 했던 기억이 남고 강원FC에서는 굉장히 나름 엄청 행복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강원도라는 도시, 강릉이라는 도시, 그리고 감독님의 정말 행복 축구, 그리고 이 화려한 멤버들과 함께 축구하면서 즐거운 훈련 생활, 그리고 경기에 나가서 승리를 하는 그해 상위 스플릿 5위로 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겹치면서 되게 행복했던 추억이 되게 많았던 강원FC였던 것 같아요. 진짜 다른 매체들에서도 이범용 선수 외에 이 당시 함께 활약했었던 황진성 선수나 김승용 선수나 이런 선수들도 그때 모여있던 그 베테랑과 그 이제 팀으로 함께했던 소속팀의 선수들과 굉장히 모든 것들이 다 경기 내용이나 경기 준비나 개인적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는 그 시간들이나 그 커리어에 있어서 굉장히 그렇게 모여서 같이 축구했던 시간들을 굉장히 기분 좋게 표현을 해주시는데 또 이범용 선수를 통해서 그 당시에 강원FC의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팬들도 그 시기에 뛰었던 선수들을 이범용 선수를 비롯해서 많이들 추억해주시고 그리워하실 것 같아요. 선수들이 이렇게 행복했다면 그 선수들을 지켜보러 경기장에 가시는 팬들이 또 얼마나 또 행복하고 정말 팀의 영광스러운 순간으로 생각하고 있을까라고 좀 또 강원FC 팬은 아니지만 저도 한번 좀 감정을 이입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후에 이 강원FC에서 눈부신 선방과 이범용의 흔들림 없는 기량을 보여줌으로 해서 이제 부산 아이파크 이후에 이범용 선수가 다시 한번 기록구다. 당시에 2010년도부터 20년도까지는 정말 이제 축구팬들은 전북 왕조다. 흔들림 없었던 계속적인 우승 그리고 트래블을 노린다든가 리그 아시아 전체를 호령했던 전북현대라는 클럽에 이범용이라는 선수가 이제 영입이 됐다. 클럽 팬이나 선수 개인으로는 뭔가 좀 더 긴장되고 기대되는 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매체들에서 이범용 선수가 말씀해 주셨죠. 그 당시에 선수 커리어에서 가장 큰 부상을 좀 입으면서 본인의 기대와 팬들의 기대만큼의 활약을 잘 보여주시고 못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이 시기에 있어서 그 당시를 다른 곳에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시기를 어떻게 좀 버티고 이겨내 왔었는지 그 얘기들을 우선 제가 부산 아이파크는 어찌 보면 늘 하위권에 머무는 약팀이었고 그 다음에 J리그 갔을 때도 약팀이었고 강원은 멤버는 좋았지만 사실은 지금 평판은 그렇게 이 팀이 강팀은 아니었잖아요. 처음으로 이제 강팀으로 이적하게 되면서 클럽하우스도 굉장히 좋고 시설, 환경, 분위기 이런 것들이 너무 저한테는 꿈만 같은 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자마자 그때 당시에는 모라이스 감독이 새로 왔고 유럽의 감독님들의 스타일이 휴가 이후에 복귀했을 때 그냥 정상적인 훈련을 하세요. 한국 감독님들은 처음에 조깅부터 천천히 해서 조금씩 몸을 올려서 만드는데 유럽 감독님들은 그냥 오자마자 바로 정상적인 시즌 중에 하는 훈련을 하는 스타일이었고 저는 가서 물론 준비는 해서 갔지만 아무래도 1월 달이면은 우리나라 그라운드가 굉장히 아이스링크처럼 꽉 얼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있었던 송범근 선수나 같은 골키퍼 친구들은 자기 원 소속팀이니까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 좀 보여주면 된다 하지만 저는 강팀에 내가 갔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여줘야 돼. 이런 좀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무리해서 그 딱딱한 땅에서 보여줘야겠다는 의미로 조금 더 무리해서 점프를 하고 무리해서 다이빙을 뜨다가 갑자기 이제 아킬레스가 빵 하고 터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1년이라는 재활 시간을 생각하면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은퇴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워낙 좋은 환경에 워낙 좋은 재활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시 선수로 복귀할 수 있었고 조금 다시 이범령이라는 이름을 유지할 수 있었던 팀이지 않았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긴 시간의 회복과 재활이 있었지만 분명히 이범영이라는 축구 선수가 여전히 건재하다라는 것들을 충분히 증명하는 시간들은 좀 단편적으로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좀 대표적이었던 게 2020 시즌에 송범근 선수가 연령대 대표 차출이 된 기간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이렇게 지켜보는데 또 거기서 이제 이범영 선수가 활약했던 모습이라든가 또 21 시즌에 같은 이 코로나였나 어떤 이슈로 인해서 그 수원FC와의 맞아요. 그러니까 전북 현대는 원정이었는데 그 이범용 선수가 물론 결과는 1대0으로 패배하긴 했지만 그 90분 내내 야 저걸 넘어설 수 있을까 물론 결과적으로는 파르데리의 다이빙 헤더 득점으로 신승을 하긴 했지만 그 경기에서도 충분히 이범현 선수의 진가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해보면 전북현대가 당시에 워낙 전북현대에는 권순태라는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신화를 이끌었던 베테랑 키퍼가 있었고 손동훈이라는 선수는 아직 좀 경험이 좀 미약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북에는 이범영이라는 선수가 확실히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팬으로서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선수의 운명이라는 게 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전북을 떠나서 손FC로 이적을 하게 됐었지만 가진 능력만큼 충분히 좀 보여드리지 못했던 전북 현대의 팬들에게는 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전북에 떠나서도 그렇고 전북 현대에는 워낙 팬분들이 많으시고 정말 아쉬워하셨고 전북 현대라는 팀의 문화 자체가 물론 꾸준히 주전으로 뛰는 선수도 있지만 그렇게 못 뛰는 선수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팬분들은 정말 이 선수가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던 뒤에서 묵묵히 희생을 해주는 선수들도 정말 많이 응원해 주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거는 팀이 항상 좋은 방향으로 좋은 성적을 내려면 주전으로 뛰는 선수 말고도 뒤에서 희생하는 선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배워왔고 전북에서 많은 물론 경기를 나서고 싶었지만 그렇게 잘 안 되면 제가 이 팀에 희생을 해서 뭐 여러 가지로 많은 부분을 도움을 주자라는 마인드로 행동했었기 때문에 뭐 전북현대 팬분들은 제가 떠나는 거에 있어서 많이 아쉬워해 주셨고 저 또한 떠나는 거 조금 아쉽지만 제가 아무래도 경기를 너무 오랫동안 못 뛰었기 때문에 경기의 기회를 얻고자 수원FC로 이적하게 되었죠.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수원FC가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대부분 뭐 팀의 짧은 역사 기간 동안에 대부분의 시간이 또 2부 리그였고 1부 리그에서 계속적으로 좀 생존을 위한 도전을 하는데 이범현 선수가 오기 전 22시즌 이전에도 계속 골키퍼 불안 문제를 좀 갖고 있던 시점에 이범영이라는 선수가 또 직전에 말씀드렸던다시피 시즌이나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하게 됐을 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정말 팬들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고 월드컵 그리고 올림픽 메달리스트 이범영이 온다. 그래서 이제 좀 수원FC에서 이범현 선수가 출전했던 경기들을 좀 대부분 돌아보면 좀 뭔가 팀도 어수선한 분위기에 대표적으로 22시즌에 성남과의 홈경기 대비라든가 K컵은 부천과의 경기에서는 저는 또 그 경기는 마찬가지로 이 전북현대와 수원FC 경기처럼 1대0 패배하긴 했지만 이범현 선수가 충분히 또 선방과 골키퍼에서 능력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기록들이 아무래도 남겨져 있는 히스토리가 이제 패배로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선수로서는 좀 아쉬움 그리고 이범현 선수가 말씀하셨던 출전의 기회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라운드에서의 활약을 기대하고 왔는데 제한적인 출전 상황으로 인해서 그 또한 또 아쉬움으로 남는 클럽으로 기억되실 것 같아요. 에서 두 시즌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우선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출전에서는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였고 코로나로 절반 이상의 운동을 뭐 일주일 이상 쉬었다가 경기에 나서는 상황이었고 굉장히 조금 저로서는 기회를 찾아서 왔는데 생각보다 저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았고 뭐 유현이라는 붙박이 주전 골키퍼가 있었고 박배종이라는 원클럽맨 골키퍼가 있었고 제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조금 많이 버거웠고 멘탈적으로도 상당히 처음 들어왔을 때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솔직하게 뭐 다 아는 사실이니까 예를 들어서 전북현대가처럼 퍼포먼스도 너무 좋고
훈련 환경도 너무 좋은 곳에서 매일 훈련하다가 처음 딱 왔을 때는 사실은 너무 많이 실망을 했고, 이 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제 멘탈이 생각보다 쉽게 잡히지 않았고, 경기에 나서는 경기마다도 저에게 똑바른 기회나 아니면 잘 못했더라도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상황도 있었을 텐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이 계속 저를 늪으로 빠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졌고, 솔직히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23년에 동계훈련 기간 동안 저는 진짜로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머리도 빡빡 밀고 삭발까지 하고 동계훈련에 임해서 제주전에 출전을 하게 되었고, 그때는 정말 저의 예전의 퍼포먼스를 다시 찾았다고 생각이 들었고, 다시 한 번 더 포항의 기회를 주어졌을 때는 제주전 때는 제가 멱살 잡고 끌었다고 생각하고, 포항 때는 그러지 못했고, 그 이후로 아무런 말이 없이 또 제가 선발에서 배제되는 상황을 생각하면 사실은 그 이후에 계속 경기를 두 게임, 세 게임 출전했다면 다시 예전의 퍼포먼스대로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을 텐데, 아무 말도 없이 저에게 그냥 선발에서 배제시켜 놓고 그 이후에 3, 4개월이 시간 지난 이후에 또 경기에 출전했을 때는 당연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이후에 좀 은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축구 팬의 한 사람, 또 수원FC의 클럽의 팬의 한 사람으로서도 저도 그 당시에 좀 수원FC가 키퍼를 운영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좀 뭔가 의구심이 들었던 게 뭐였냐면, 제가 소박하지만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막 그렇게 성토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아니, 노동건, 박배종, 이보명이 있지만 세 키퍼의 스타일이 다 다르고 수비의 조합에 따라 이 키퍼와 어울리게 됐을 때, 하나의 11명의 팀이 됐을 때 그 스타일이 다 다른데 이 매 경기마다 계속 3명의 키퍼를 돌아가듯이 시즌 내내 이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계속 어떤 질책성이나 어떤 문책성 선발이 이루어지면 이 수비는 과연 키퍼와의 합을 맞출 수 있는, 당연히 수비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물론 막판에는 이제 노동건을 믿고 가보자라는 분위기인 것처럼 이제 팬들에게 또 저에게 느껴졌지만, 시즌 내내 지켜보면 이제 선수인 이범현 선수의 입장을 말씀해주고 팬인 저의 입장에도 좀 많이 안타까웠거든요. 팬들은 그러다 보니까 키퍼 탓을 받을 수밖에 없고, 노동건이 나오면 노동건 탓, 박배종이 나오면 박배종 탓, 이범영이 나오면 이범영 탓, 계속 이제 골키퍼 탓, 수비 탓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선수였던 이범영 선수나 팬인 저나 또 수원FC 팬들이나 좀 믿어줬으면, 조금만 기다려줬으면, 어차피 계속적인 실수와 반복된 실패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뭔가 한 명의 member, 하나의 팀으로서 조금 더 길게 바라봐 줄 수는 없었을까. 물론 시간이 다 지나버렸지만 그 당시 지켜봤던 팬으로서나 선수로서나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들도 그랬겠지만 많이 힘든 시기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좀 이제 이범영 선수의 프로 생활 커리어를 좀 돌아봤는데, 역시 이범영 하면 대부분 영광의 순간에 또 한 페이지는 태극전사 국가대표로서의 이야기를 빼놓고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